네, 이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정욱 변호사님, 저희 현장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관심이 윤 대통령 측이 모레 10차 변론기를 연기해달라 이 요청이거든요. 형사재판과 겹치니까. 이 부분이 아마 좀 오늘 관심도 할 것 같은데 헌재가 요청을 받아들일까요? 뭐 저는 요청 받아들일 걸로 보고요. 네. 지금 헌재가 제가 보기에 이거 실수로 그래 잡은 것 같아요. 뭐 저는 실수다. 예, 고의로 잡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우리가 재판 잡을 때 요즘 오전 10시하고 2시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10시인 게 몇 시에 끝날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구속 취소 공방을 하다 보면요. 네. 그마저도 이게 몇 시간 가는 경우 많거든요. 형사재판 앞서서 하는 예. 공방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증거 인부라든지 준비 절차를 또 해야 되잖아요. 변호인들이 그래서 저는 시간이 상당히 초과될 거예요. 아마 오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오전에 하는 형사재판이 예. 오후까지 가서 탄핵 심판에 좀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 시간도 있고 이동 시간도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둘 다 이게 참여하는 건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변호인들이 거의 다 중복이 돼요. 형사재판 변호하는 분들이 헌법재판까지 하거든요. 네. 그럼 이게 두 개 재판을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둘 다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형사재판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헌재가 이게 아마 20일 오전을 깜빡하고 실수로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어제 헌재 측이- 이런 걸 이게 예. 고의로 이렇게 잡지는 않았을 거라고 어제 생각해요. 헌재 측에서는 형사재판에 참석, 이거 꼭 탄핵 심판에는 대통령이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왔는데 1차, 2차에는 빠졌던 그거는 부분이 그 있죠. 시작도 하기 전이고 예. 정의신문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한덕수, 그다음에 뭐 홍장원, 그다음에 조지호 청장 제일 중요한 정의 3명 추가됐잖아요. 네. 이거 이게 대통령 빠지라 또는 이게 오지 마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게 그 국민들이 누가 납득하겠어요? 네. 오늘 지켜보면 알겠지만 이게 연기해 줄 겁니다. 그렇군요.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보면은 기일이 연장된다는 거 한 주가 더 미뤄진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기간 연장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준비 기일 1차, 2차 때 안 나오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형사재판은 또 꼭 가셔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갑자기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기일 변경을 해주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네. 꼭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셔야 될 거, 국민의힘에서도 꼭 알아야 될 거. 이렇게 추가 기일도 2번이나 잡아주고 기일 변경도 해주는 이렇게 그 방어권을 보장해 줬으니까 네. 탄핵 심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해야 된다. 사실 그러한 일 때문에 추가 기일도 2번이나 더 잡아준 것이거든요. 여기에 기일까지 변경을 해준다면은 정말로 온 나라를 거의 내전 상태에 지금 빠지게 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긍해야 된다. 이런 약속을 저는 여당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소 변호사님, 일단은 다음 주까지 연장을 한다고 하면, 기일을 바꿔준다고 하면은 일단은 더 방어권 보장이 되는 셈일 텐데 추가 기일을 더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좀 모자라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조지호 청장이 뭐 지금 혈액암 투병이라 처음에 한 번 안 놓잖아요. 이번에는 안 놓는다는 말은 없었는데 만약에 그 조지호 청장이 안 놓으면 네. 또 심각하거든요. 중요한 진술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고 하죠. 근데 그 재판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 수사도 한 10번 이상 받았을 거예요. 따라서 현재 한 번에 못 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뭐 암 투병 중에 하더라도 네. 만약에 이거 안 놓으면 강제 구인 절차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경우에 따라 지금 어제 그 여러 가지 해유 의혹 있잖아요. 곽종건 사령관이나 해유 의혹 이런 부분에서 그 정인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홍장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보좌관이 메모를 뭐게 썼냐 안 썼냐 이게 논란이 좀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게 보좌진들이 안 쓴다 했다가 또 이게 4개 메모 중에 썼다고 했다가 그래서 홍장원의 메모 관련해서 보좌관이라든지 조금 더 이게 필요하면 추가로 이게 그 정인신문 뭐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잖아요. 180일 보장돼 있고 하루면 3-4명 하거든요. 한두 번 더 하면 돼요. 저는 이번 기회에 충분하게 좀 따져보고 국민이 납득될 때 선고하는 게 맞다 봐요. 네. 오늘과 모레 9차, 10차 변론 얘기 좀 해봤고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 내용인데 국회 단전 지시 관련해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건 윤 대통령이 아닌 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상황이 좀 급변하는 모양새인데 목소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단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지시한 겁니까? 단전은 특전사령관께서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단전 시간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언론에서 5분 정도라고 나왔는데 제 기억에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윤정 기자, 일단 국회 단전 지시가 뭐 윤 대통령이라든 야당 주장과 좀 배치되는 부분인데 이게 좀 사실이라고 하면은 윤 대통령 측에 좀 힘이 실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네. 이 여당 소속의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직권으로 연 회의였습니다. 야당은 합의가 없이 회의가 열렸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나간 상황에서 이 여당 의원들이 이 김현태 특임단장을 상대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은 이 단전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일절 없었다. 네. 이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스스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더 이상 국회 진입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와중에 곽 전 사령관이 혹시 전기라도 내릴 수 있는지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또 이 단전 당시에 비상등이 켜져서 불이 꺼졌다고 느끼기에도 애매한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단전 조치의 목적이 국회 기능 마비가 아니라 건물 봉쇄였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서 변호사님, 일단은 앞서 김영현 전 장관도 변론 때 이런 비슷한 취지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탄핵 심판에 좀 결과에 좀 영향이 좀 미칠까요, 이번 발언이? 지금 이제 그 단전 단수는 그 이상민 장관도요 네. 증언했잖아요. 언론사 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 네. 뭐 이런데 그 언론사 단전 단수도 본인이 소방청장한테 지휘할 권한 자체가 없어요. 네. 지휘한 적이 없고요. 따라서 그 하루짜리 경험하면서 그 단전 하루 전기 끊어 언론사 뭐 합니까? 이것도 괴담 중에 괴담이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도 밝혔잖아요, 진실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미 곽종건 사령관이 대통령이나 김용희 장관은 무관하다. 이거는 본인의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곽 사령관이 자기가 그 테이저건이나 첨예요. 또는 이제 공포탄도 박한수 계엄사령관한테 뭐 건의했다가 너무 과하다. 이랬고요. 네. 그다음에 단전도 본인 아이디어예요. 제가 보기에 본인 책임이 좀 크잖아요. 이러니까 오히려 공익신고자로 책임을 면하려고 민주당과 저는 회의에서 네. 이런 게 진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단전 단수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한번 생각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190명에 보좌진 직원하면 1000명 돼요. 근데 안에 들어간 사람이 15명이에요. 단전해가 전기 딱 끊고 15명이 1000명을 상대로 4인 1조로 끌고 노자. 이거는 코미디 아닙니까? 15명이 들어가서 1000명을 4인 1조로 우리 끌고 노자. 단전식이고. 이거는 말도 안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두 가지로 판단하면 돼요. 하나는 그 실제 일어난 일. 네. 달빛 위에 호수 위에 달빛처럼 허위로 아마 실제 일어난 일. 그다음에 두 번째 실현 가능성을 상식으로 비추어 보면 15명이 1000명을 끌어낸다.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실제 끌어낸 일도 없었고 이제 진실이 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네. 자,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상급자들은 이런 말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보다 또 하급자들은 일단 들었거나 실행에 옮겼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상부층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지시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형사재판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고 하면 주변 정황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것들이 사령관 아래에 있던 부하 직원들에 대한 진술,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들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도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부관이 비아폰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용한 차 안에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다 내용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이진우 사령관이 부하가 들었으면 그 말이 맞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의 단전 지시, 대통령의 단전 지시 없었다라는 것은 무의미한 말입니다. 그런 말은 그냥 우리가 관심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150명이 안 됐으니 끌어내라고 한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김현태 특임단장도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군대 안 갔다 왔는데 뭐 작전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지시를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특전사령관이 그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큰 틀에서 곽정근 사령관에게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날씨도 안 좋은데 헬기 띄워가지고 국회 와가지고 창문 깨고 국회 들어가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단전 지시 없었다고 하는데 저기 그 화면 보면은 군인들이 다 야간 초시경을 헬멧에 착용하고 있어요. 저 야간 초시경이 왜 어떨 때 사용하는 겁니까? 단전이 돼서 어두울 때 사용하는 거예요. 혹시 저 야간에 그 임무 수행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대통령의 책상에서 단전 단수 지시하라는 거 소방청에게 내려고 했던 거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하기 위해서 지시 내린 사람이 국회의원은 못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치 이 김현태 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단전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 이 어떤 계엄 상황에 무슨 결정적인 뭐 증거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별 의미 없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됐으니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네. 지시를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이 김현태 단장이 또 곽정근 전 사령관의 표현, 뭐 이 같은 표현에 대해서 좀 변형된 것 같다, 좀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여기 대해서 민주당의 회유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문영배 부끄럽지도 않냐? 먼저 입건이 되라.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께서 진실되게 자수서를 쓴 내용에 국회의원, 본회의장 끌어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변형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영배 형배 헌법재판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 어떤 지지자들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저희가 잠시 뒤에 다뤄볼 건데 먼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윤재영 기자, 일단은 김현태 단장의 증언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민주당 국방의원들이 좀 회유 의혹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에게 받았다, 이렇게 폭로를 한 저날에 네. 이 저 폭로 전에 이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박범계, 부승찬 의원과 면담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 김현태 단장이 동석을 했었습니다. 김 단장은 이날 면담에 대해서 먼저 민주당의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사령관과 한참 이야기를 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이후에 두 의원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들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박범계 의원이 본인이 적은 문장으로 똑같이 이야기하기를 곽 전 사령관에게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회유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도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고 이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단순히 증인 회유 수준이 아니라 탄핵 공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계엄 당일 국회 단전에 대해서도 잠깐의 소동에 불과한데 민주당이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성해서 제2의 태블릿 PC 사기로 만들려고 했다, 이런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김 단장은 이날 면담에서 부승찬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회유 의혹이 짙어지면서 민주당은 어제 이 회유 의혹이 나왔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이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증언의 일관성을 지키고 있는 곽 전 사령관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오히려 말을 바꾼 김현태 단장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이 김 단장이 지난해 12월 9일, 10일에는 이 케이블 타이는 인원 포박용이었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야 한다고 명확하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헌재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을 해서는 케이블 타이가 문을 잠그는 용도였다라고 진술을 하고 또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그런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정작 증언이 180도 바뀐 건 김현태 단장이라고 이 민주당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소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여야의 회유 의혹 공방인데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뭐 저는 회유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상식적으로 보면 일단은 이제 저 군인이 특전사는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러 갈 테니까 잠깐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꾸며서 만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이 자체가 이게 우리 군의 명예를 엄청나게 실추시킨 거예요. 왜 특정 민주당 의원에게 만나서 유튜브까지 개인 유튜브에 이게 특전사령관이 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왜 해유라 보느냐 하면 네. 자 진짜 대통령이 했다 하더라도요. 참 군인들에게 말 안 합니다. 상관의 지시는 무덤까지 가져가지 진짜 대통령이 끌어내 홧김에 했다 하더라도 이게 말 안 하고요. 그다음에 말 안 하는 게 자기한테 좋아요. 대통령이 내란이 무죄가 돼야 밑에 사람들에게 다 무죄가 되잖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가 되면 밑에 사람에게 중요임무 종사자가 된다고요. 이거 상식이잖아요. 회유가 없으면 진짜게 대통령이 했다 하더라도 침묵하지. 그렇게 굳이 밝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공익신고자나 너는 게 우리 처벌 안 되도록 해주겠다. 실제 김병주 연합사 사령관 할 때 이분이 작전처장 원스타였어요. 네. 그다음에 박범계 대전 서구 지역군데 이분이 고등학교를 대전 서구 충남고 나왔어요. 네. 여러 데 인맥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이상엽 이분이 여러 데 국방에 한 10년 이상 전문가거든요. 1시간 반을 만나서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 말은 회유 말고야 굳이 그걸 안 해도 될 이야기를 굳이 계속 폭로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저분이 뭐 대통령한테 섭섭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분이 뭐 대단한 의인이라서 나 이게 나라를 위해 진실 밝혀야 되겠다. 그럼 왜 가담합니까? 처음부터 가담 안 해야지. 맞잖아요. 저는 그래서 만난 김병주, 박선은 만나 유튜브 한 거, 네. 그다음에 이상엽, 그다음에 부성찬, 박범계 만난 거, 그다음에 변호사를 삼성전자 부회장 전속 변호사를 소개시켜 줄게. 이것도 불법입니다. 변호사 소개시키는 게 불법이에요. 이 모든 의혹을 조사를 해봐야 된다. 실제 저는 네. 상당히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봐요. 자, 그리고 김현태 단장은 또 민주당이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 뭐 이런 취재 발언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모 회사에 변호사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누가 한 이야기죠? 제 기억에는 부승찬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 약속대로 지원이 됐나요? 당시 기억나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부회장 전문이면서 민주당에서 이제 믿는 잘하는 변호사다. 그래서 이제 붙여주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안 붙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뭐 증언의 오염, 뭐 증언의 뭐 증인의 회유, 뭐 이런 게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 뭐 의심을 살 만한 내용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저는 방금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정말 100%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군인은 말을 좀 안 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 말을 좀 김현태 단장한테 말 좀 해주고 싶어요. 본인이 인터뷰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억울하다고 김용현에게 이용당했다고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성일종 의원 만나고 국민의힘 의원 좀 만나니까 또 진술이 바뀌고 그러니까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진술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특임단장이라는 사람은 지금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 얘기를 하는데 저분이 무지한 건지 순진한 건지 변호사를 붙여주겠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100번 양보했을 때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는 거지 저분은 변호사를 붙여준다는 게 그러면 변호를 받으려면 이 수임료를 내야 될 건데 그 돈을 그럼 민주당이 내준단 말입니까? 민주당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잘못 알아들었다.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되게 막연한 거예요. 그리고 저 말도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또 지금 민주당이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얼마 전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말을 했는데 이미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에 검찰에 조서를 다 썼어요. 그랬는데 왜 그 유튜브 나와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민주당이 회유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시도를 했다고. 그러면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간에 어쨌든 본인의 의견이 안 바뀐 것이고 곽종근은 회유당했다고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하고 있을 때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얘기 해주고 또 국민의 의원하고 만나고 난 후에는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 이게 진술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결국에는 뭐 이 김현태 단장도 의결 종족수와 150명 끌어내라 이 말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끌어내라는 말도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아니 검찰 조서에는 그렇게 안 써져 있던데요. 끌어내란 말 들었다는 식으로 있는데 왜 이렇게 말하냐고 하니까 바로 바꿉니다. 아, 예,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그리고 본인의 형사재판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판부로 하여금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태, 곽종근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이들의 발언을 판단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집 근처까지 찾아가서 시위를 벌여서 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어제 굉장히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 윤지원 기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의 자택 앞 분위기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영배 부끄럽지도 않냐? 문영배 먼저 입건이 되라. 이렇게 야 빨리 나. 네, 이 보신각과 같은 시위를 어제 오전 7시 반부터 1시간 정도 했고요. 네. 출근 시간입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인 저녁 6시쯤에 그리고 오늘도 또 저렇게 조금 전에 시위를 오늘 이어가고 아침 있습니다. 네, 시위군요. 공격이 좀 도를 넘어선 모습인데요. 문영배 권한대행의 이 자택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이 출퇴근 시간에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저렇게 집회 시위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해서 주민 불편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 동네 평판을 악화시키겠다 이런 의도도 가감없이 드러냈는데 이 주최 측은 자택 부근에서 시위를 하면 동네에서의 평판이 나빠져서 부담을 느낄 거다. 다른 재판관들의 자택 주소도 수소문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지지자들은 문 권한대행의 전화번호 그리고 이렇게 자택 주소까지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법조계에서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이고 스토킹 혐의로도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대행 주소 어떻게 알아서 지지자들이 거기까지 찾아간 건가요? 네, 집회 주최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의 자택 주소를 이 관용차를 통해서 좀 추정을 하고 그리고 아파트 주민을 통해서 알아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작 저 아파트 주민들은 문 권한대행이 이 아파트 단지에 살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나간 얘기를 하고 화면인가 있는 봅니다.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 고통이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자, 강선필 부대변인 일단은 문영배 권한대행 말고도 다른 재판관들까지 집주소 찾아서 뭐 가서 좀 항의를 하겠다 이런 뜻 같은데 글쎄요 이게 뭐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저러한 행동들은 불법입니다. 불법. 그러니까 엄단에 쳐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저런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흠집내기 얼마나 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흠집을 낸 게 아니라 가짜 뉴스를 유포했어요. 가짜 뉴스가 무엇이냐? 문영배 재판관이 고등학교 그 사이트에 음란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네. 거기에 댓글을 달았다는 겁니다. 그거 편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가짜 뉴스를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까지 냈어요. 일단 사과는 했죠. 그런데 국민의힘 이 대변인은요. 국민의힘 가짜뉴스 대응 단장이에요. 가짜뉴스 대응 단장이 가짜뉴스 유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과로 끝날 일입니까?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일전에 그 문영배 재판관이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 왔다고 했어요. 안 갔잖아요. 사과했습니까? 이건 사과조차도 안 한 것 같아요. 전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법 연구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편향됐다고 했잖아요. 본인의 재판에 1심 무죄 주니까 경의를 표한다고 하고 또 본인에게 불리하고 본인하고 대척점이 있으니까 또 편향됐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헌법 재판관들을 흔들어 버리니까 이게 나라의 기강이 제대로 쓰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갈등이 있으면은 누군가는 중재를 해야 되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사법당국 법원이잖아요. 근데 법원에 대해서 보수 이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보수 정치의 핵심 철학이 뭡니까?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을 흔들어대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탄핵 심판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불복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저러한 강성 지지자들을 자제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 변호사님 일단은 뭐 지지자들이 답답하니까 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의 뭐 편향성 논란이 있어서 답답하니까 찾아갔겠습니다만 뭐 저렇게 음란 판사라는 말도 팻말도 들고 또 이렇게 집까지 찾아간다는 거는 어쨌든 윤정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이게 판사 개인에 대해서 과도한 이게 공격은 자제돼야 되는데 네. 근데 가장 책임자는 누구냐? 문영배 본인입니다. 왜 우리 국민의 40%가 넘는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분이 헌재를 불신한다. 이런 게 여론조사가 왜 나올까요? 헌재가 아주 공작이 잘하고 있으면 옛날에 7, 80% 신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헌재 스스로 왜 국민이 우리를 불신하는지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인이라면 우리 국민이 좀 물론 이게 약간 불법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이 왜 이러는지 이걸 공인이라면 반성부터 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 아닙니까? 본인이 대통령의 신문을 초단위로 끊고 질문거리 형소법 163조가 있는데 질문권 막아버리고 그다음에 뭐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말도 안 되게 졸속으로 진행하려 하고 이러니까 이게 헌재를 불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부터 반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 위원장님 말씀 중에 두 개만 제가 네.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댓글은 조작 합성이 맞아요. 그럼 처음부터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네. 제 방송에도 안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 착각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 사이트에 거의 몇천 개 음란물이 올라오고 문영배 대행이 그게 몇백 개, 한 300~400개 거기 들어간 접속된 건 맞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 동문 사이트에 진주에 그러면 이게 명색이 재판관이면 야 우리 동문들 부끄럽다 이런 거 올리는 사람 자제해. 그럼 이게 너 탈퇴시켜. 뭔가 이게 조치를 한 게 맞죠. 그 올린 사람이 문영배 씨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그걸 이게 본인 스스로 댓글을 안 달았다는 게 잘한 겁니까? 그럼 음란물 계속 보고 있는 게 그 동문 사이트에 그걸 이게 밝히고요. 그다음에 결혼도 그래요. 모친상요. 한번 보세요. 저도 이게 사법연수원 동기면요. 같은 반이고 같은 학교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게 다 옵니다. 근데 문영배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성호 같은 이게 노동부 학회 출신으로 엄청나게 친하게 지낸 연수원의 동기의 같은 학회입니다. 네. 그다음에 옛날에 그 카톡도 봤잖아. 마나님, 사모님 잘 계시냐? 이렇게 안부까지 물을 정도로 친한 사이예요. 그런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을 당했는데 그때는 안 가야 될 이유도 없죠. 지금처럼 재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무 이유 없이 모친상에 안 간다는 게 이게 인간적인 도리입니까? 저는 간지 안 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의금도 안 보냈다. 이러면 이게 저는 인간적인 도리를 못했다고 봐요. 그 정도 쌓이면. 그때는 그렇게 또 금지할 이유도 없고요. 아니 근데 네. 제가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럼 문영배 재판관이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 또 안 간 것도 잘못입니까? 그럼 간 것도 잘못이고 안 간 것도 잘못이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이 SNS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안부 물었다고 하잖아요. 댓글로. 아니 서 변호사님은 친한 친구하고 댓글 안부 물을 때 전화하거나 만나서 물어보지 무슨 SNS에 댓글로 물어봅니까? 무슨 MZ세대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문영배 재판관이 또 잘못됐다고 하는 건 너무 과도한 지적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도리를 제가 이야기했고요. 네. 그런데 간지 안 간지를 우리가 그때 확인해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조의금 보낸 사람 명단을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왜 안 갔다고 또 이게 단정할 수 있냐? 상식적인 선이면 그 정도 친하면 갔을 거고 안 갔다면 이게 인간적인 도리에 반한다는 거죠. 그건 네. 체크가 안 됐잖아요. 알겠습니다. 개인 의견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고요. 자, 윤정 기자 일단은 이렇게 지지자들 나서고 있고 행동에 나서고 있고 또 여야 의원들도 불만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또 뭐 항의 방문도 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 3분의 1이 어제 헌재를 또 찾아가서 항의 방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어제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는데요. 특히 김기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보지 못했다. 헌재가 답정너,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넌 대답만 하면 되라는 거죠.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도, 형사소송법 준용의 원칙도, 방어권 보장의 원칙도, 전문 증거 배제의 원칙도 짓밟아 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많은 분 뭐
항의가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오고 있어서 이게 과연 여론전이 어떻게 또 헌재를 압박하는 모습이 있어서 어떻게 또 헌재에서 대응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판단까지요. 자, 그리고 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라는 증언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주말 사이 어제까지도 좀 설왕설래가 이어졌는데 윤정 기자, 일단 야당에서 윤 대통령의 이 가정사가 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얘기가 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이 여권 관계자를 인용을 했는데요.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 가정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은 자식도 없고 네. 사심도 없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고 이 죽기 전에 제대로 된 일 하나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다라는 건데요. 다만 김 전 청장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밝혀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 자식도 없고 사심 없이 나라 걱정하느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취지의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한 언론의 보도지 않습니까? 이게 납득이 좀 되십니까? 아니 사실 이런 것도 저는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네. 별로 평가할 가치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뭐 자식이 있으면은 뭐 나라 걱정 안 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왜냐 자식이 있는 사람이면 오히려 또 내 자식이 살아갈 나라이기 때문에 더 좋은 나라 만들고 싶은 것이고 일단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올랐으면 뭐 가족관계를 떠나서 역사에 남을 어떤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도 있을 것이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자세가 됐으니까 출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게 되다 보니까 본인이 선택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어쨌든 간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이 가정사 왜냐 이 가정사를 언급한 이 김복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네. 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구에서부터 초임 시절부터 아주 오래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도 있는데 이분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보기에는 그러면 가정사가 김건희 여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이 아닐까? 그럼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최근에도 지금 이제 우리가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명태균 씨와 관련된 어떤 공천에 대해서 개입이 된 것들 아니면 국정에 어떤 개입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가 앞으로 불거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계엄을 하지 않았나라고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네. 또 추가적으로 탄핵 심판에서도 이것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에게 문자를 받고 그 다음날 답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관계가 교분이 없는 사람하고는 바로 문자를 보내지가 않습니다. 보통 통화를 좀 하거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문자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태용 원장은 또 대통령의 배우자가 영부인이 보낸 문자가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안 그래도 뭐 그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가정사가 아닐까 이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왔었는데 일단 서 변호사님 뭐 윤 대통령 측 취재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희가 모르는 다른 내용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김봉식 이분하고 이게 뭐 독대하고 이런 것도 제가 기억이 없는데 네. 가정사를 이게 들었다는 사람이 그 혼자인데요. 뭐 특별한 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저는 이번에 가장 민주당의 악질적인 가짜뉴스가 뭐냐. 대통령이 계엄한 게 명태균 방어,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계엄을 한 게 아닌가. 네. 이게 아주 악질적인 가짜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엄의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계엄한 이유는 바로 이제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을 일소한다. 그다음에 선관위에 검증을 한다. 서버 부정선거. 그다음에 국회 폐악질을 국민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박하게 호소한다. 이 세 가지가 계엄의 정당성이라는 건 명백한데 여기 갑자기 명태균 게이트로 좀 이게 계엄의 정당성 떨어뜨리는 이런 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솔직히 김건희 여사는 그때 민간인입니다. 네. 공천에 개입하나 안 하나 이거는 수사 대상이 안 돼요. 민간인이 뭐 공천에 개입하면 뭐가 문제돼요? 이거는 이게 아예 수사 대상이 안 되고 대통령도 이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뭔가 이게 개입한 게 없어요. 따라서 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게 대통령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마치 계엄을 욕을 듣기 위해서 한 것처럼 네. 이렇게 민주당이 아주 이게
몰고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지금 세 가지거든요. 종북 좌파 때려잡는 것이고 두 번째가 국회 폐악질. 그러면 국회 폐악질이라고 하면 예산과 어떤 탄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셨던 분이 예산이 4조나 삭감이 됐는데 왜 대통령실에서 예산이라든가 그걸 담당한 총괄하는 경제수석하고는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한 번도 협의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예산 삭감하면 또 다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증액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계속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왜 지금 뭐 8차 변론 때까지 한 번도 제시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뭐 수개표 얘기하시는데 또 우리나라 전자개표 조작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자개표도 아닙니다. 수개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북 좌파도요. 그러면 계엄이 된 이후에 종북 좌파라는 것을 잡아들였습니까? 그런 증거 있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말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된 증거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자,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한번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기자, 일단은 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 측 변호인이 공개를 한 건데요. 네. 통화 녹취록인데 이 복기록입니다. 이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6일부터 나흘 동안 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에 대여섯 차례 통화를 한 내용이라고 밝히면서 공개를 한 건데 이 녹취록을 보면 이 김 여사가 당시 경남 창원 의창 현역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가 될 거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조국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의 다른 출마자였던 김종양 현 의원을 두고는 문재인 정부 부역자다라면서 윤한홍 의원도 김 전 부장검사가 돼야 한다고 했고 내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화해서 도우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윤한홍 의원 그리고 이 박완수 경남지사 모두 이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적이 없다. 라는 입장이어서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전 의원과 김 전 부장검사를 모두 컷오프했고 경선을 거쳐서 김종양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죠. 네. 모든 것이 결국에는 통화 복기록에 기반을 둔 것이어서 실제로 통화 녹음 파일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이 명태균 씨 변호인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밝혔고 거기에 보면 김상민 검사의 국민의힘 입당 원서에 보시면 추천인이 있습니다. 그거 취재해 보십시오. 거기 네,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 네. 명태균의 입이 증거다라고 변호인 쪽이 얘기하는데 네. 일단 보면은 김 여사가 조국 사건 수사했던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를 국회의원 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일단 입이 증거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말한 게 어떻게 다 증거가 되겠습니까? 예, 주장인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정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명태균 씨가 어쨌든 말했던 내용들이 어쨌든 거의 지금 거의 현실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했던 과정 속에서는 과장도 있었고 좀 허세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큰 줄기들은 사실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도 저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원지검이 작년 11월 달에 이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나눈 카톡 이 대화를 280건을 이미 복원을 해가지고 확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 11월 달이면 비상계엄이 있기 전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것을 날마다 일보로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상계엄의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도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명태균 씨의 말이 아직 증명되진 않았지만 사실이라는 전제를 한번 해보면 가정을 해보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김영선 의원을 재보궐 해서 공천했을 때도 이미 개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22대 총선에서는 명태균 씨는 김영선을 믿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김상민이랑 검사를 믿는 것이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김종양이라는 다른 분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것이죠. 네. 여기에서부터 좀 갈등의 골이 저는 시작된 것 같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말을 하잖아요. 아니 지역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공천 주면은 선거 진다. 그러니까 아니다. 역대 최대로 우리가 이 선거 이길 것이다.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 이철규, 윤한홍이 그런 말을 했다. 근데 이 명태균 씨가 또 윤한홍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의 골이 좀 생겨서 그 대통령 선거 때 도움을 받았지만 이렇게 멀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 보여집니다. 네, 뭐 속보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단전단수 의혹 일고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런 속보까지 전해드리겠고요. 자, 서 변호사님, 일단은 이 통화 복기록 보면은 명태균 씨, 윤한홍 의원, 뭐 박완수 경남지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통화한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또 얘기하는 게 입이 곧 증거다. 여기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복기록이라는 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복기록이 뭐예요? 또 생각해보고 다시 적은 것 같아요. 녹취록이면 이게 그 네. 녹취가 있으니까 녹취록은 들어봤는데요. 처음 듣는 얘기. 저도 이게 복기록 처음 들어봐요. 네. 아무 이게 증거로서 가치도 없는 거 가지고 뭐 평론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요. 만에 하나요. 저는 이게 복기록이니까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게 뭐 좀 관여했다 하더라도요.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안 돼요. 정치적으로도. 왜 그러냐면 보세요. 공천의 가장 기준이 뭐냐? 정권 획득에 가장 고생하고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공천의 1기준이죠. 정당은 정권 획득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누가 가장 우리 당선을 위해 고생했는지 이걸 제일 잘 아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법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게 그 어떤 사람이 참 고생했네. 이 사람이 잘 되고 공천됐으면 좋겠네. 이런 이게 개인 의견을 뭐 이게 명태균 씨든 그 여론조사 기관이고 언론사 사장이죠. 이렇게 의견 표명이 이게 불법이 되거나 정치적으로 이게 저는 문제된다고 안 봅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총선할 때 딱 입 닥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정권 창출에 공헌한 사람들을 공천하면 대통령하고 호흡이 맞는 이런 사람들에게 공천하기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에 공관위원들한테 막 압박을 넣거나 뇌물을 주거나 이런 게 방법은 안 돼도 저는 그게 아니고 이게 그 본인의 뭐 개인적인 약간의 희망을 좀 피력한다든지 언론이란데 네.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우리가 너무 공개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복기록이 맞다 하더라도 근데 복기록 자체가 저는 근거가 없다 봐요. 근데 네.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아니 이재명 대표 막 비난하면서 친명행제, 비명행사 그런 말도 하면 안 되죠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판단했을 때 당의 기여도가 많고 이 사람들이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어야지 당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인재고 당에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룰에 의해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해서 그렇게 해서 당선되게 만들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권력자가 이렇게 추천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고 법적으로도 불법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이제 입을 닥친다는 얘기 좀 조용히 한다는 걸 좀 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고요.